백 교수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가 네. 이제 진짜 이제 코앞에, 진짜 코앞에 네, 닥쳤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도 이재명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을 압박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 발악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법원한테 위력을 보여주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무력 시위 아닙니까? 네. 근데 별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장애 집회를 이제 그 강화문 쪽에서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본인들 추사는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련해 가지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제곱미터 있지 않습니까? 예. 한 평당 얼마, 이 인원이 가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대 이 15,000에서 17,000으로 지금 경찰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넓게 봐도 2만 명 내외로 추산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1차 장애 집회 때보다 숫자가 몇천 명 줄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민노총과 이제 연계가 된 건 아니지만 인근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당원들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제 허구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당에서 나눠준 피켓을 전부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동조를 하는 사람이 주면 피켓을 들고는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당 조직원이 나눠주는 피켓을 그렇게 모두 들고 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일반 시민의 참여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어쨌든 이제 15일 날 이 지금 공직선거법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유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아니면은 무죄가 선고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장애 집회라는 것은 15일과 25일에 이준 교수하고 공직선거법에 판사들에 대한 심정에 영향을 줄 그 계책도 숨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죄 탄원서라는 것을 뭐 105만 명이 지금 받았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더민주혁신회의가 네, 아마 전국적으로. 주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좀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은 100만 뭐 어디다 뭐 차에다 싣고 들어갑니까? 그 원래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이 105만 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서명 그 부분이. 10월 이게 8일부터 받았으니까 예. 한 달 만에 100만 불을 이게 받았다는데. 수사 기록에 원래는 편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별첨해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판사가 담당 재판부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겠죠.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진정서라든가 탄원서라든가 또 반성문을 보면 심한 경우에 50장씩 내는 그 수감자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이미 계획된 행동이지 법리적으로 보거나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크게 좌지우지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이니까 유력 정치인이고 이 정도의 서명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신경은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까지 많은 제가 느껴본 경험칙입니다. 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 시도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들, 네. 기초 의원들까지 네. 총 모두 동원해서 동원됐죠. 11일에는 국회 정문 앞 계단에서 또 무죄 탄원 뭐 이런 시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민주혁신회의는 15일 재판이 있는 날 5천 명을 동원해 갖고 서울중앙지법을 완전히 감싸겠다는 거 아닙니까? 포위하겠다는 얘기죠. 포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외압을 가하겠다. 이러면서 또 한다는 이 돈 폭탄을 좀 사법부에 터뜨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근을 갖다 먹이겠다. 뭐 이런 작전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검찰의 이제 특활비라든가 그 업무용 경비의 특경비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증빙 자료라든가 이런 게 부실하다라고 해서 이제 삭감을 했는데 미연털이 박힌 거죠. 법원은 지금 사실 당근을 던진 겁니다. 뭐 200여억이 넘는 240억 아닙니까? 그 240억. 예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대로 이제 통과시키고 증액하는 이런 형태가 국선 사실은- 변호인 비용, 네, 네. 판사 연구비 지원 등 그러니까요. 뭐 해갖고 240억 원을 그냥 갖다가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는 돈을 건 사실 쏟아부었습니다. 굉장히 보면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법원의 판사의 연구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막 증액을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퍼붓는 이런 거는 사실 걸맞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당근과 채찍처럼 이 양면성으로 이거 소위 말하면 프레젠트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무영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당직에서 퇴출시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판사들, 법관들에게 굉장히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이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한테 판사 출신 주제에 하고 보니까 판사들이 완전 열받아.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출신인데 뭐 순사 주제에 포졸 주제에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관인 판사 같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스마트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자기 주제도 파악 못하고 판사 주제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법부에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무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실각이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어제도 또 SNS에 글을 올렸던데 선거법 얘기는 안 하고 유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까. 선거법은 끝난 것 아니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건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다 잘 돼 간다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아예 포기를 한 건지. 근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부분 중에 내용이 보면 김문기 이제 도시개발처장을 몰랐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변호인들,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800여 명의 부하 직원 중에 정말로 그 하위 직급인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기억력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를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예상을 뒤엎는 구형 2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알았다 몰랐다 이야기는 인식의 문제인데 그게 그렇죠. 무슨 죄가 되느냐. 그렇죠. 그 얘기 이제 아닙니까? 얼른 어떻게 보면 일견 타당하다는 얘기가 또 들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골프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또 같이 나란히 서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개발처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인재거든요.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고 하는 측면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를 방송이나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반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큰 채널에 나가서 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 일각에서 말하는 무죄 이런 취지보다는 유죄의 선고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도 뭐 공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꼬였다 말이. 그 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는 80만 원, 90만 원 작전이라는 거죠. 100만 원 이하만 받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150만 원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2심 가서 100만 원 이하로 줄인다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것인지 윤상현 의원, 이 국민의힘 5선 의원 아닙니까? 인천에. 이분이 YTN에 나가서 자기가 들은 정보, 윤상현 의원은 또 마당발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80만 원 벌금형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팔깍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도대체 5선 의원이 정신 나간 소리 아니냐.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아니 판사들도 여당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80만 원은 때려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고. 심지어
기획부총장은 그냥 박근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신지호 그 전략기획부총장이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 YTN 라디오 윤상현 의원이 출연해서 그 전화 출연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청취를 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언이죠. 이미 판사가 이 재판을 심리를 통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권의 오선 의원이 벌써 80만 원 그러면 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 판결을 미리서 이제 예단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판사가 판결도 전에 물론 예측하는 그런 선고 그 형량이긴 하지만 이 8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은 되더라도 이 당락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많이 판사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선고를 하는 예가 있긴 합니다. 경미한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야권의 그 대표이고 또 유력 그 정치인인 상황에서 사실 여권의 그 반대되는 야권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판사한테 어떤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대중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법부의 그 담당 판사가 상당히 심적인 소위 말하면 그 심리적인 부담을 덜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예. 여권의 오선 중진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여권에서 어떤 서로 소통이 있었나? 내가 그 정도 선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라는 이런 인식이 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진짜로 80만 원 선고를 하면 윤상현 의원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네. 친명좌장이고 이재명의 가장 가까운 멘토 아닙니까? 뭐 사시동기인가 뭐 이현수원 동기니까 더군다나 지역구도 인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호한테 뭔가 이게 좀 정보를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 많이 출연 요청을 받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지명도가 이제 아무래도 필요도 할 수가 있죠, 정치인은. 그래서 아침에 그 YTN의 그 배승희 파이팅이라는 뉴스 파이팅이라는 이제 프로인데 이 들어보면 차근차근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하는 걱정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예단하는 8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고이고 또 그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뭐 있을 수가 없는 판결이죠. 날개를 다는 판결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또 재판부에 대한 진영의 또 어떤 공격이라든가 따라서 이게 현실 그 아침에 인터뷰한 대로 나오는 부분이 만약에 현실로 된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윤상현 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는 진영 논리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 발언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걱정을 한 부분은 지금 여권에서는 이 두 개 재판 결과에다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과연 재판부가 여권의 그런 생각대로 판결을 내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90만 원 내려도 죄가 되니까 유죄를 내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볼 때 예를 들면은 선거법도 100만 원 이상이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민주당 자체가 파산할 지경에 닿는 그런 현실론도 법원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8, 90만 원 때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윤상현 의원도 방송에서 그걸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선에 보전을 받았던 400여 원이라는 돈을 이게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어떤 심리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팩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정성호 의원하고 어떤 교류가 개인적으로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이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여권의 이 중진인 영향력이 있는 오선 의원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 15일, 25일 판결이 뭐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네. 판가름하는 전국 분수령이 되는 그런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판사들이 사필 규정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줘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이 좀 많이 지켜봐야 앞섭니다.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